오늘 미국 뉴욕 증시는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크게 요동쳤습니다. 일제히 급락하면서 출발했다가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짙어지면서 유럽 증시는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탄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한 때 1000포인트까지 빠지며 급락하더니 이후 반등하며 결국 전 거래일 대비 0.29%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하락세로 시작했던 S&P 500 지수도 0.28%, 나스닥 지수는 0.63%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증시를 흔든 건 현지 시간 2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당초 3월로 예상됐던 첫 금리 인상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긴장감이 높아진 겁니다. 백악관은 당장의 증시 변화를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We focus on the trends in the economy, not any one day and any single indicator. Unlike his predecessor, the president does not look at the stock market as a means by which to judge the economy. 전날 미국 정부가 대사관 직원 가족의 철수 명령을 내리는 등 우크라이나에서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유럽 증시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러시아 모스크바 증시는 8.1% 폭락했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증시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틀 뒤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지 이 불확실성이 거칠 때까지 세계 증시의 불안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렇게 오늘 반등하면서 끝났지만 글로벌 증시와 국내 주식시장은 올 들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어제 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서효정 기자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에게 지난주 토요일은 악몽의 주말이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7%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가 21%, 테슬라 5%, 아마존 5.9% 등 국내 투자자가 많이 산 종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새해 첫 14거래일 동안 12%가 빠졌는데 이는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투자자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저 무릎 펴서서 어깨에 팔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이 무릎인지 네. 아직 저기 지하실이 더 남아있는지 모르거든요. 이제 전체 자금의 한 10% 정도만 지금 다시 재매수를 해놓은 상태예요. 뉴욕 증시의 급락은 주말이 지나고 문을 연 우리 증시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피는 1.49% 내려 2,792선으로 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9개월 반 만에 가장 낮아졌습니다. 주가가 빠진 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페달을 밟을 거란 전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했었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이 오랫동안에 그 익숙해져 있는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풀렸던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흡수되면 자산 거품이 더 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네, 연일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뉴욕 증시는 막판 극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어제 코스피는 13개월 만에 2,800선이 무너지면서 이른바 블랙 먼데이를 맞았었습니다. 국내외 증시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서학개미 분들은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새벽에도 한참 폭락 장세였었는데 네, 막판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젯밤 또 오늘 새벽까지 그야말로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과연 마이너스 20% 하락이 되느냐 마느냐. 아하.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20%를 베어마켓, 약세장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간밤을 좀 보면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4.9%, 거의 마이너스 5%까지 폭락하는 모습을 거의 패닉셀도 나왔었고 했었는데 장 막판은 오히려 0.63% 상승을 한 거니까 저점 대비 거의 5% 넘게 급반등을 이뤄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다우 S&P 지수들도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크게 미국장만 보면
너무나 낙폭이 과대했다. 그렇게 되면 뭐 특히 뭐 애플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121선 정말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다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거 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변수가 중간에 변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점에서 샀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도 유동성은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동안에 이 정도면 사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런 머니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아마 장중에 그렇게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거 유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유럽 증시는 큰 폭 하락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고, 네. 오늘 분위기가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말이죠.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네. 지금 이렇게 출렁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한번 중간에 나오면서 이게 폭락장이 있었다고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내일 미국 시간으로는 25, 26일 날 1월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장에는 이제 26일에서 27일 넘어가는 새벽이니까 목요일 날 새벽이면 이제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네. 재료가 반영이 되는데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최근에 왜 이렇게 흔들렸느냐? 좀 루머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의 금리 인상은 3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뭐 연준이 1월에 뭐 바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하고 혹은 3월에 0.25% 포인트가 아니라 빅스텝이라고 하죠. 바로 0.5%를 인상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좀 흉흉한 소문들이 들면서 네. 좀 미리 탈출하려는 그런 모습들에서 많이 낙폭이 과도했었고요. 오늘 새벽에 이제 급반등한 이유들, 뭐 낙폭 과대도 있지만 연준이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아마 약속대로 네. 3월에 금리 인상을 지킬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1, 2월에 금리 인상이라는 건 그야말로 소문이다. 이런 예.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근거가 있는 소문은 아직까지는 아니군요. 네, 1, 2월 그렇죠. 인상이라는 네. 것이. 네. 어쨌든 이런 와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어서 네. 그게 이제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이제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1월 25, 26, 27일까지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월 연준의 FOMC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짧게는 1분기, 길게는 이제 상반기를 좌우하게 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인플레이션과 긴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가 아주 뭐 그 주식 시장에는 상당히 큰 흐름을 좌우할 만한 네. 그런 계기가 되는 주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또 이제 우리 주식 우리죠. 시장 아니겠습니까? 코스피. 네. 어제 2,800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2,800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수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주가 순자산 비율, PBR 1배선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우리 기업들이 다 청산하고 주식시장을 접었을 때 그 가치 평가를 했을 때의 포인트가 2,800선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 텐데 2,800이 깨졌다는 것은 현재 가치도 순자산도 못 받는다는 네. 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PBR 1배가 깨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경제 위기 때나 이렇게 깨지게 되는데 네. 정말 속절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 어제 하루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었던 그런 하루였었는데 어제 예, 보니까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홍콩이 그야마 우리랑 좀 비슷하지만 홍콩은 최근에 좀 올랐다가 떨어진 거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원성이 자자했는데 크게 한 3가지 이유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금리 인상을 먼저 시도를 했죠. 그리고선 최근에 빠르게 하고 있고 또 예. 앞으로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먼저 긴축을 시도했던 점,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장점이자 또 이게 역공을 받는 게 우리는 기술주와 또 제조업이 잘 포진이 되어 있는데 네. 최근 흐름을 좀 보면 기술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나 고평가돼 있다라는 거. 제조업 쪽은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비용 부담. 특히 예. 지금 12월에 이어 1월도 무역 수지 적자 가능성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오히려 이제 발목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제 이게 27일 날 정말 대여가 네. 시가총액 2위, 3위에 이 종목이 상장하게 되니까 예.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살려고 다른 종목을 먼저 팔아놓은 것이 아닌가. 수급이 꼬였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시아에서 유독 우리만 좀 더 많이 빠졌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취재 기자가 나갔을 때 이제 여러 이제 분들을 이제 만났는데 그중에 아까 리포트에서도 잠깐 보셨습니다만 이게 무릎에서 사고 뭐 어깨에서 팔라는 격언이 있는데 이게 무릎인지 네. 더 깊은 지하실이 있는지 이걸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코스피가 2,500, 2,6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전망은 뭐 늘 어렵고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그래서 과거의 뭐 수치들, 데이터들
그런 것들에 이제 확률적인 분석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앞서 얘기했던 이제 2,800 우리의 그 PBR 1배 선을 빨리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대 사례를 보면 뭐 리만 브로더스라든가 그 외에 굵직했던 경제 위기가 아니고서는 또 빠르게 그 PBR 1배선을 좀 회복했던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당장 오늘 다시 2,800포인트를 회복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이 라인의 기준선을 좀 잡아주시고요. 네. 시간별로는 27일, 그러니까 연준의 1월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그 종목이 이제 상장했을 때 수급들이 꼬였던 것이 풀리는, 여기를 지나고 나면 큰 틀에서 윤곽을 잡지 어쨌든 않을까 미국 생각할 수 시장에서 이제 FOMC의 그 결과를 한번 봐야 되는 거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LG 에너지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 네.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전망을 해주시죠. 요거 네. 따상까지 기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현재 공모가가 30만 원이고요. 이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이 70조인데요. 만약에 이제 시초가가 더블로 2배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140조의 시총이 되는데요. 현재 1위 삼성전자 시총이 한 440조, 450조, 2위 SK 하이닉스가 한 90조가 안 되거든요. 그럼 바로 시가총액 2위로 튀어오른다라는 건데 장 초반과 장 막판까지를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장 초반에는 ETF, 패시브 펀드라고 하죠. 네. 그 지수를 추종하는 그 기계적 매매들이 바로 좀 수급을 사면서 큰 폭의 상승도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네. 하루를 놓고 본다면 네. 전일 들려왔던 미국 FOMC 결과라든가 네. 또 개인들의 갖고 있는 물량을 개인들이 얼마나 던지느냐, 또 외국인 투자자는 보호예수 물량이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종합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상승을 하되 며칠 동안 이어질지. 따상까지는 좀 상당히 무겁고 예. 버겁지 않나라고 예. 보고 있는데요. 일단 공모주 받으신 분들은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섣불리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